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휴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 휴가를 간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현안이 많아서 계속 휴가 계획을 미루고 있었는데 참모들이 휴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워낙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시잖아요. 네. 대통령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나토 정상회의를 갔다 오셨고 폴란드 국빈 방문, 우크라이나 방문, 그다음에 귀국하시자마자 수해 현장도 가시고 수해 대책 마련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휴가 메시지를 내야 공직사회도 사실 조금 여유가 숨통을 돌리고요. 대통령실도 좀 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현안 이슈에 대한 생각도 좀 가다듬을 좀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작년에 다시간인가요? 사택에서 쉬셨잖아요. 네. 그 이번에는 뭐 저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본격적인 휴가로 좀 편안하게 계시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역대 어느 대통령든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가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안이 항상 많이 있었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번도 사실은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휴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질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너무 좀 매정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도 좀 휴가도 가야 되고 또 내수 진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함께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휴가 다녀오고 난 뒤에의 전국 상황에 대한 걱정입니다. 휴가가 그냥 단순한 대통령의 휴가는 단순한 휴식 플러스 전국 구상의 시간일 텐데 바로 직후에 이제 8.15 이 특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개각도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전국 구상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그러한 해결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번에 휴가에 대해서는 민심을 잘 청취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전국 운영을 잘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표도 나란히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두 대표의 휴가 기간 독서 리스트가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외교와 복지 세대론을 키워드로 한 책들, 그러니까 위대한 협상,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이런 세 권의 책을 읽을 것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난세일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이런 두 권의 책을 읽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휴가 기간 읽을 책이 공개되는 게 일반적인 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가 어떤 책을 휴가 기간에 읽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이 대표들이 공개한 책 내용의 자체에도 좀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치 지도자가 뭘 읽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휴가 이후에 어떤 문제에 신경을 쓰고 주력을 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우리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대표는 보면 외교 안보 맥락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현실 비판, 정권 비판의 맥락도 있고, 그다음에 일터의 삶과 사회적 회복 문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여든 야든 자신의 그 생각만 고집하지 마시고 상대의 관심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장님. 독서를 국민들께 권장하는 의미도 있고 본인들의 이후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독서 목록 공개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저는 여기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 드는 건 역시 여기 이 독서 목록만 봐도 여야가 바뀌었구나. 여당이 야당의 어떠한 주장과 그리고 정치적인 노선과 관련돼서 새로운 대안을 내기보다는 비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발목 잡기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굳이 그 기본소득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하겠다고 공개한다면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여당이라면 그렇게 하고 해야 될 텐데 여당이 하는 일이 야당 비판부터 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놓고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엄호를 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야말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윤재관 부의장님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가 되어 왔고 그동안 MB 정부를 평가하면서 그 정부 때 있었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의 역사, 이 역사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분을 언론 탄압 위원장 자리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이 자리에 꼭 앉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들의 학폭 문제 그리고 그 학폭을 무마하기 위한 이동관 후보자의 이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밝혀졌어요. 온 가족이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분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관 후보자에 관련돼서는 현직 기자협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0%의 현직 언론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던 그러한 어두운 과거를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시긴다 한다는데 휴가를 가시기 전에 이러한 인사를 하시고 나서 도망치듯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원장님. 아니 뭐 야당이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동관 지명자에 대해서 계속 방송 장악 업무 얘기하고요, 자녀 학폭 문제 얘기하고 또 어제 오늘은 보니까 무슨 인사청탁 이런 내용을 다시 들고 언론에서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자녀 학폭 문제는 지금 한 2달 넘게 언론을 통한 검증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부당하게 권력이나 이걸 행사해서 개입했느냐의 부분은 밝혀진 게 없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용서했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낙마의 사유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장악 업무라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5년 동안에 공영방송 장악해가지고 편향 방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수신료 거부 사태가 다 그래서 난 거 아닙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사법 처리되고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사청탁 문제는 당시에 김동관 수석이 민정수석실에다가 그 부분을 알리고 지금 거의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면을 자세히 보면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데 이거를 이동관 지명자의 부인이 인사청탁을 받아서 금전 수수를 한 것만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돈도 돌려줬고 경찰 수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거기서 한번 사실관계를 다투어 보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꼭 반론 차원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 장악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수가 보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신지 제가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 언론 자유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해년마다요. 그때마다 우리의 언론 자유 지수는 계속 상승했었고요. 이 정부 들어와서 그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장악에 관련돼 가지고 전임 정부 탓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동관 후보자에 관련돼서는 이렇습니다. 학폭과 관련돼서 지금 그동안 나왔던 내용 중에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김승유 전 이사장에게 그냥 알아보려고 전화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승유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퇴 그 전학 처리 문제에 관련돼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알아본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갑질을 하기 위해서 이사장한테 전화한 거 아시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 후보자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반론 좀 해도 됩니까? 아니 국정원 홍보비서관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봐요. 말씀은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하나금융지주회장에게 전화한 거 부모로서 전학 시점에 대한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까? 내 자식이 시험 보고 전학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전학할 테니까 그게 무슨 낙마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MBC 제가 특정 방송을 거론해 죄송합니다.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 다 문제가 된 거 문재인 5년 동안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사례를 다 집어서 얘기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이 얘기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10월에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론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거치 문제잖아요. 10월 달에 퇴진하는데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 그래서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그래서 뭐랄까 정색해서 뭐 논평을 하거나 그럴 건 굳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서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뭐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예.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금시초문이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10월 전당대회라는 게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모 기자가 전화가 와서 자가 발전한 거 아니냐. 알다시피 저는 자가 발전의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냐. 네, 그러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퇴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여기에 김두관 의원을 친명계가 후임 당대표로 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턱도 없는 지라시 수준의 얘기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장성철 소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메뉴를 좀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더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께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지금 잘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가 또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하셨고 본인은 그 금시초문이라는 얘기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계속 흔들고 민주당을 계속 흔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하는 것은 없지만 민주당을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정확하게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찌라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김두관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10월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체가 민주당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하나의 썰에 불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의원과 관련돼서 얘기가 더 나오는 이유는 가령에서 부울경의 내년 총선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40석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33대 7입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소수 정당인데요. 거기서 좀 약진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지역에서의 그 출신들의 당대표 되는 게 아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지면서 이게 또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아까 전에 장성철 소장 라디오 인터뷰 멘트가 나가는 도중에 이 자료 화면으로 다른 분의 얼굴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네.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가 조금 짐작이 안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위기감이랄까요? 그게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오염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게 그걸 반증한다 이렇게 보는 위기감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에 이어서 지금 백현동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비리 문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수순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당무 수행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기감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10월설은 조금 맞지 않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보면 당 대표의 자녀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전당대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달 그만둔다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빨라야 11월 말이나 12월에 될 텐데 시점도 부정확하고요. 그다음에 8개월 이내로 남으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지명을 할 수 있는데 당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죄송하지만 구속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돌발 상황이 아니라면 당권을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맥락상으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조금 엉뚱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든지 10월 전당대회설 또 김두관 의원의 당대표설 등은 모두 좀 믿기 힘든 엉뚱한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담당 수사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놓고 사법 방해 행위 아니냐, 좌표 찍기 아니냐, 이른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좌표 찍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수사를 계속하고 그것에 본인의 이름을 걸고 기소를 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검찰이란 거대한 조직 뒤로 무조건 다 숨으려고만 합니까? 그럼 적절하지 않죠. 본인들이 계속적인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잘못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면죄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좌표 찍기라고 표현하신 분들 수사를 수사답게 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정치의 행위로 하지 마시고 수사로 하시게 되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떳떳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좌표 찍기라고 봅니다. 수원지검의 지검장, 그다음에 그 제2차장, 형사육부장, 부부장 등 실명을 공개를 했던데요. 민주당에서. 이게 작년 말에도 했었습니다. 처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 실명을 공개해서 언론 지상에서도 이게 좌표 찍기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극성스러운 핵심 강성지지층에게 공격하라는 신호를 내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단순한 사법 방해 수준이 아니라 이게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제가 볼 때 불공정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행태를 하는 게 저는 민주당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여론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텐데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를 못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8월 영장 청구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화영 전 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라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8월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것이 강압과 조작에 의한 거짓 진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의장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김성태 씨와 관련된 검찰의 지금 보면 검찰의 결과를 보면 그동안 문제가 계속 되어 왔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는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김성태라는 사람의 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있을까? 그리고 김성태의 그 쌍방울이 친윤 검사의 사회이사로 대거 보충되면서 이러한 행위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대로 수사를 하셔라. 제대로 수사를 하셔야만이 이러한 문제를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지적했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8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최근에 그 공개된 발언들 8월 구속영장 청구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들을 쭉 보면 국가가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십니까?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검찰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시그널을 주는 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역사를 보면 그러한 역사가 있어 본 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비상식이 상식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부터 반드시 지금 시정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철근이 빠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서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장님? 아니 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네.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 토목업계의 잘못된 관행들을 지금 이참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런 잘못이 계속될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수조사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철거 감리 제도도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사전 사후에 감리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누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목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발본색원하라 그런 거는 뭐 맞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가 저런 발표를 하는 것은 뭐 좀 늦었지만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부의장님.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이러한 조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바로 그날 오후에 저렇게 발표할 정도면 미리 발표를 했을 텐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정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으면 그 전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라도 정부의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면피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지 이 사태 지금의 수해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 국민적 비판을 넘기기 위해서 그것을 악용한다면 다른 국민적인 비판을 다시 한번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앞서 민주당의 8월 영장 청구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계속 이어주시죠. 네, 대북 송금 관련해서 300만 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지원을 위한 송금이었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게 제3자 뇌물죄뿐만 아니라 직접 뇌물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7월 18일 날 재판에서요. 민간업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업 대가로 200억 원을 요청받았는데 그중에 절반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재판에서 나온 진술이에요. 상황이 이러면은 영장 청구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대북 송금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소환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밟아간다면 빨라야 8월 중순이 넘어서 8월 말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 금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총선 승리를 한 목소리로 다짐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좀 단합을, 이낙연 전 대표는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이 강조하는 해법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죠. 두 정치 지도자가 만났는데 똑같은 워딩으로 한다는 것은 두 명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단합과 그리고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 이것들은 항상 민주당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갖춰야 될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께서 다시 한번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대립의 관점이라든가 갈등의 관점으로 비춰주기보다는 민주당이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가 하나하나씩 짚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부원장님. 예, 뭐 언론에서 잘 분석을 했던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긴급한 것이 뭐 자신의 사법적 생존 승리를 위해서 당이 단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는 핵심 지지 세력의 형태가 사실은 당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낙연 전 대표가 지적했다고 보고요. 도덕성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당내 민주주의 부분은 개딸들을 비롯한 당내 핵심 강성 세력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내가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 두 분이 만나더라도 달라질 건 별로 없다. 두 분 다 정치적 재수처를 할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